내가 잠든 사이 누가 내 시간을 훔쳐갔을까요? 임세라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는데요. 눈앞에서는 독고철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커피를 적고 있었고요. 25년을 한숨에 건너뛴 사람과 그 25년 동안 묵묵히 자리를 쌓아 올린 사람이 같은 방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기이한 균형을 만들었어요. 임세라는 독고철의 말수가 줄어들수록 더 많은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말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숨기는 게 분명 있다는 직감이 자꾸만 등을 밀었습니다. 임세라는 컴백을 앞두고 있었어요. 한때 무대가 자기의 호흡이었던 사람답게 발걸음만 무대 쪽으로 향하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는데요. 하지만 달라진 규칙들이 낯설었어요. 다들 방송보다 짧은 영상으로 소리치고 팬레터 대신 타임라인이 달려오고 기사보다 댓글이 더 날카롭게 베어들었거든요. 임세라는 이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려고 하루에 몇 번씩 휴대폰을 켰다가 껐는데요. 껐을 때의 고요가 달콤했고 켰을 때의 소란이 현실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고철은 말했어요. 적응이 목적은 아니에요. 당신 방식으로 규칙을 바꾸면 되죠. 그 말이 과하지 않게 들렸는데요. 그만큼 독고철은 자신이 만든 길에서 한 번도 미끄러진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문제는 조연이었어요. 조연이는 한때 임세라의 곁을 맴돌던 업계 사람인데요. 최근에 조연이가 손에 쥐었다는 녹음 파일 소문이 슬금슬금 돌았어요. 그 파일에는 임세라가 25년 전 사고를 당하기 직전 누군가와 나눴다는 통화가 담겨 있다는 말이 퍼졌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소문은 확인을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임세라는 확인해봐야죠. 끝까지요. 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두려웠어요. 만약 그 통화 속 목소리가 자기의 것이 맞다면 잃어버린 시간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닫아둔 상자가 갑자기 터져 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독고철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독고철은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사람을 만나고 질문을 던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뒤로 물러섰는데요. 그가 남긴 질문은 꼭 못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게 박혔죠. 그날 밤, 왜 임세라의 매니저는 사라졌을까요? 임세라는 잠시 뜨끔했어요. 매니저의 이름조차 선명하지 않았거든요. 기억은 보석이 아니었고 자꾸만 모서리가 닳아 툭툭 부서지는 조각 같았는데요. 그 조각들이 지금 와서 내일을 흔들고 있으니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컴백 쇼케이스가 확정되던 날, 임세라의 조카 유나가 연락을 해왔어요. 유나는 당돌했는데요. 이모, 그냥 그래도 멋있어요. 못 따라오면 세상이 부끄러운 거지. 이모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유나의 메시지는 덤덤했지만 따뜻했어요. 임세라는 묘하게 안심했는데요.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요. 그래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사라졌던 사람이에요. 한참 동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다들 사라짐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천천히라도 발맞춰 보려고 해요. 그 말에 의외의 공감이 쏟아졌고요. 댓글이 칭찬으로만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임세라는 화면 너머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완전히 차갑지는 않았어요. 그 즈음 조연이의 녹음 파일이 일부 유출됐다는 말이 다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이었어요. 보험이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 그리고 대신이라는 단어가 엮여 있다더군요. 누군가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누군가의 시간을 보험처럼 거래했다는 뉘앙스였는데요. 임세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사고를 누군가의 계산이 부추겼을 가능성, 그 가능성만으로도 손이 떨렸어요. 독고철은 그 녹음의 진위를 확인하는 동안 임세라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확실해질 때까지 결론 짓지 말아요. 우리가 흔들리면 진짜가 아닌 게 진짜인 척 들어옵니다. 그 말이 그날따라 버팀목처럼 들렸어요. 심리적 고비는 쇼케이스 리허설 때 찾아왔는데요. 무대 음향이 갑자기 끊겼고 대체 장비도 오류를 일으켰어요. 단순한 실수라기엔 동시다발적이었고 준비해온 팀도 당황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든다는 느낌이 강해졌는데요. 임세라는 순간적으로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어요.
관객의 숨소리까지 장단으로 삼던 시절, 작은 사고쯤은 농담으로 넘겼던 자신을요. 그래서 마이크가 죽자 임세라는 그냥 맨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마이크 없는 무대가 제 첫 무대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소절, 두 소절. 조용한 리허설장에 목소리만 맺혔는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비가 복구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박수를 친 사람은 독고철이었고요. 임세라는 자신이 아직 지금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얻은 듯 했어요. 바로 다음 날 조연이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녹음 파일의 원본을 보여주겠다는 제안이었는데요. 대가를 말하지 않는 제안은 늘 비쌌어요. 임세라는 독고철과 상의했는데요. 독고철은 직접 가죠. 대신 내가 같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조연이는 만남 장소로 오래된 스튜디오를 지정했어요. 추억을 먹고 자라다 추억에 잠긴 공간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조연이가 내민 것은 USB 하나였고 말은 짧았어요. 정말 보고 싶어요. 보고 나면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임세라는 웃었는데요. 저는 이미 예전으로 못 돌아가고 있어요. USB에는 두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사고 직전 통화, 하나는 사고 후 누군가의 보고였는데요. 임세라는 귀를 기울였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들린 건 자기의 목소리였는데요. 요약하자면 스케줄을 바꾸자는 이야기였어요. 매니저에게 오늘은 쉬자고 말하는 소리, 그리고 매니저가 계약상 어렵다는 답. 그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대신 보내요. 이름은 필요 없고 얼굴만 필요하니까. 두 번째 파일에서는 사고 다음 날의 보고가 재빨랐는데요. 처리는 깨끗이. 보험은 예정대로. 가족에게는 표준 설명. 문장은 짧았고 익숙한 행정의 톤이었어요. 임세라는 숨이 막혔는데요. 누군가가 자기의 시간을 진짜로 보험처럼 굴렸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놀랍게도 슬픔이었어요. 나는 그날 쉬고 싶었는데요. 임세라는 그렇게 속삭였고 독고철은 조용히 옆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임세라는 유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모, 괜찮아요? 유나의 첫 마디가 울음을 삼키고 있었는데요. 임세라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모가 조금씩 기억을 찾고 있는데요. 근데 다 찾아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도 이모가 무너지면 붙잡을 준비만 해줘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붙잡을 자신 있어요. 이모가 먼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 대화가 임세라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더니 온통 먼지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 안에 반짝이는 조각들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가족이었고 노래였고 자기 자신이었어요. 다음 날 독고철은 다른 조각을 들고 왔어요. 그 보고서 작성자 실명 찾았어요. 독고철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요. 임세라가 먼저 짚었습니다. 업계 사람이죠. 꽤 높은 곳. 독고철은 고개를 끄덕였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과거 매니저와 거래가 있었고요. 여기서 임세라의 눈이 흔들렸는데요. 배신이라는 단어는 마음 깊숙이 감춰둬도 늘 구석에서 삐죽 튀어나오거든요. 믿었던 사이가 아니고서는 배신도 성립하지 않아요. 임세라는 갑자기 속이 쓰렸고 입술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보기 전엔 결론 내리지 않을래요. 스스로에게도 세상에게도 섣부른 정의감 대신 정확함으로 가겠다는 결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쇼케이스 당일 임세라는 무대 뒤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라이브를 택했고 보컬 튠을 최소화했는데요. 오늘 흔들리면 내가 흔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첫 곡이 끝나고 임세라는 예정에 없던 짧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없어졌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라났고 저는 멈춰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시계를 같은 시에 올려보려고요. 그 말에 객석에서 여러 감정이 섞인 반응이 올라왔고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노래가 다시 시작될 때 임세라는 25년의 공백이 꼭 상처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상처는 남지만
그 자리에서 새살이 돋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공연이 끝나고 임세라와 독고철은 마지막 퍼즐을 향해 움직였어요. 매니저였던 사람을 만날 차례였는데요. 그 사람은 오래된 명함을 내밀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명은 언제나 과거형으로 시작하죠. 임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침묵이 길었는데요. 독고철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매니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내가 쥐고 있던 마지막 끈이야. 그 봉투에는 당시 계약 보완서와 보고 체계를 밖으로 들이밀 수 있는 내부 승인 문서가 들어 있었는데요. 파문은 분명 일어날 거였어요.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기회를 얻겠죠. 중요한 건 임세라가 더 이상 피해자라는 자리에서만 서 있지 않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임세라는 독고철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돌아온 이유가 누군가를 이기려고가 아니라 제 시간을 되찾으려고였다는 걸요. 독고철은 웃었어요. 되찾은 시간은 앞으로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만들었는데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이 어딘가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엔 이른 기색이었지만 서로의 균열을 덮어주는 어떤 결이 분명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임세라는 유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모,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유나가 먼저 도착했는데요. 임세라는 짧게 답장을 했어요. 너 덕분에 버텼는데요. 다음에는 같이 무대 뒤에서 사진 찍자. 화면을 닫는 순간 임세라는 고개를 들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25년의 공백에도 별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제자리로 돌아온 건 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 녹음 파일의 마지막 조각까지 천천히 정확하게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요. 다음 노래의 첫 소절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 다시 시작하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간을 훔쳐가도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